지금 즉시 여러분의 직관으로 가 보십시오. 신발들이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무심코 벗어둔 신발 한 켤레가 3대에 걸친 가난을 부르고 집안에 우환을 끊이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겉보기에는 번듯하고 화려한 집인데도 돈이 모이지 않고 가족 간의 다툼이 잦으며 원인 모를 병치가 끊이지 않는 집들에는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관의 신발 배치가 집안의 기운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평범하고 작은 집에 살아도 가족 모두가 화목하고 돈이 마르지 않으며 하는 일마다 술 풀리는 집들은 예외 없이 현관의 신발부터가 달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입이 막히면 천하의 복도 들어올 길이 없다. 과연 바로 우리 집에 입이자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 몸의 입과 코와도 같습니다. 만약 코가 꽉 막혀 숨을 쉴 수 없다면 온몸이 답답하고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정관이 신발로 어지럽혀져 그 기운의 통로가 막히면 이제 막 들어오려던 재물운과 건강운, 귀눈운이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단 30초 만에 우리 집 현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나아가 3일 안에 집안의 기운을 받고 복을 끌어당기는 귀한 비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검증된 풍수진리의 지혜이자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해온 삶의 철학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을 그저 신발을 벗어두는 공간집을 드나드는 통로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심장부와도 같은 곳입니다. 외부의 좋은 생기, 즉 살아 있는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입으로 영양분을 섭취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을 통해 좋은 기운을 받아야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통로가 어지러운 신발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맑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할 창문 앞에 쓰레기 더미가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기운은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신발에 묻은 외부의 흉한 기운, 탁한 기운들이 현관에 엉겨부터 섞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3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아내는 이유 없는 두통과 무기력증에 시달렸으며 아이들은 예민해져 부모와 사사건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제법 넓고 인테리어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온 가족의 신발 대여섯 켤레가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고 특히 가장 구두는 신발 끝이 운을 향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곳은 볼 필요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돈과 복이 가장의 신발을 따라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들은 제 조언에 따라 그날 밤 즉시 현관을 정리했습니다. 지 않는 신발은 모두 신발장에 넣고 현관에는 단세례의 신발만 방향을 맞추어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다음날 아침 아내의 두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는 몇 달간 소식이 없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고 한 달 뒤에는 아이가 먼저 부모에게 다가와 대화를 청했습니다. 현관에 막혔던 기운이 뚫리자 집안 전체의 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현관은 집안으로 복을 초대하는 레드 카페에 되어야 합니다. 결코 복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발 끝이 향하는 방향으로 그 집의 운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풍수에서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동과 방향성 그리고 그
신발 주인의 사회적 활동과 기운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세상을 활보하던 신발에는 주인의 활동적인 에너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발 끝, 즉 신발의 아코가 향하는 방향은 그 집에 머무는 기운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발 끝이 현관문을 향해 있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풍수적으로 이는 집을 등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밖에서 벌어온 재물과 복이 집 안으로 들어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신발 끝을 따라 다시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형국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도 그 에너지가 집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곧바로 빠져나가 버리니 재산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재물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발 끝이 밖을 향하고 있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항상 집 밖을 향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집에 들어와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걷게 됩니다. 부부 사이는 멀어지고 자녀들은 집에 있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황하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성공한 사업가의 집은 현관이 언제나 호텔 로비처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신발을 벗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늘 신발을 벗어 뒤로 휙 던져 두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발 코가 문 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발의 방향만 안쪽으로 돌려놓으시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그는 반신반의 했지만 즉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마쳤던 사업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콧방귀 신발의 방향을 안쪽으로 돌리는 것은 외부 복을 집안으로 환영하고 이미 들어온 복을 집안에 잘 가두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발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방향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운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현대 그룹의 창업주고 정주영 회장이라는 현관 풍수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입니다. 1970년대 초 현대가 아직 작은 건설사였고 조선소 건립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정주영 회장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족들의 신발이 아무렇게나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몇몇 신발은 문 쪽을 향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정주영 회장은 그 자리에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모두 나와보거라. 그는 가족들을 현관에 모아놓고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자기 신발 하나 바로 놓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바로 세우고 나라의 일을 바로 하겠느냐. 집안의 얼굴인 현관이 이 모양인데 어떤 복이 우리 집에 들어오겠는가. 그날 이후 집안 사람들은 모든 신발의 앞코가집 안쪽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정돈하고 신발 사이에 간격까지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콧방귀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신발 정리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불가능해 보였던 조선소 수주 계약이 극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중동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고 1년 후 현대 건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관은 그 집의 얼굴이고 신발은 그 집.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신발이 바르면은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은 모든 일이 바르게 풀린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질서에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운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공간의 기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정의 운을 직접 정리해 보십시오. 작은 신발 정리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현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집안에 운을 망치는 치명적인 신발 배치법세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밤 반드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강조했듯 신발 뒤꿈치가 현관문 쪽을 향하는 경우, 즉 신발의 코가 문 밖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들어온 복을 다시 밖으로 차내는 것과 같아
재물이 모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신발이 짝짝이로 흩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관 왼쪽 구석의 운동화 한 짝, 오른쪽 끝에 다른 한 짝이 외롭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풍수에서 한 켤레의 신발은 음양의 좋아이자 부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신발이 짝을 잃고 흩어져 있다는 것은 곧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관계가 멀어짐을 암시하는 매우 불길한 형상입니다. 또한 이는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각자 제멋대로 흩어져 화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집안의 기운은 가족이 한 마음으로 뭉칠 때 가장 강해지는데 현관의 신발부터가 분열의 기운을 내뿜고 있으니 어찌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될 배치는 신발을 위아래로 겹쳐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좁은 현관 공간을 아끼기 위해 신발 위에 다른 신발을 포개 놓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풍수적으로 최악의 배치 중 하나입니다. 신발을 겹쳐 놓는 행위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위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자녀의 신발이 부모의 신발 위에 올라가 있는 그것은 절대 건물입니다. 이는 자식이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부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기운을 강력하게 형성합니다. 신발의 위치는 곧 그 집안에서의 사람의 위치를 상징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화목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결코 신발을 겹쳐 쌓아두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에 이어 여러분의 운을 서서히 파괴하는 또 다른 세 가지 위험한 신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낡고 해진 신발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현관에 두는 경우입니다. 밑창이 다 닳아 구멍이 뚫렸거나 가죽이 다 해져 볼품 없어진 신발을 언젠가 신고겠지 혹은 아깝다는 생각으로 신발장 한 구석에 방치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마치 시들고 썩은 꽃을 집안 최고의 명당 자리에 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신발은 이미 그 생명력을 다한 죽은 물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현관으로 들어와도 이 낡은 신발이 그 기운을 모조리 흡수해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60대 여사님은 10년도 더 된 낡은 슬리퍼 한 켤레를 버리지 못하고 현관에 계속 두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상하게 좋은 일이 생기려다 말고 늘 막판에 일이 틀어지는 경험을 반복했고 건강도 계속 나빠졌습니다. 제가 그 슬리퍼가 집안의 좋은 기운을 모두 훔쳐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라고 설득했습니다. 마지못해 슬리퍼를 버린 지 단 3일 만에 몇 년간 연락이 끊겼던 손자에게서 보고 싶다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낡은 물건에 대한 집착은 낡은 운을 붙잡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마감이 비워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신발이 현관의 좌우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경우입니다. 현관 왼쪽에만 신발이 몰려 있거나 오른쪽에만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도 좌우 균형이 맞아야 건강하듯이 기운도 음양의 조화, 즉 좌우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관의 기운이 한쪽으로 쏠리면 집 전체의 음양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는 가족의 건강 문제나 재정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저울의 한쪽에만 무거운 짐을 올려 놓으면 저울 전체가 기울어지듯 집의 운세 또한 불안정하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계절에 맞지 않는 신발을 현관에 꺼내두는 것입니다. 지금이 한여름인데 두꺼운 털푸츠가 나와 있거나 한겨울인데 샌들이나 슬리퍼가 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무더운 여름날 난로를 켜고 추운 겨울날 에어컨을 트는 것과 같이 시기에 맞지 않는 혼란스러운 기운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계절에 맞는 신발은 현재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운을 상승시키지만 계절에 맞지 않는 신발은 현재의 기운과 충돌하여 집안의 에너지를 어지럽히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현관을 확인해 보시고 현재 계절에 신지 않는 신발들은 깨끗이 닦아 신발장에 보관하십시오. 이 작은 정리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한결 맑고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을 보기 넘쳐나는
황금, 토전으로 만들 구체적인 비법부를 부르는 신발 콧방귀, 배치 황금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수많은 부자들의 집과 성공한 가문들을 연구하여 찾아낸 확실한 비밀입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도 3일 안에 분명한 기운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신발을 두는 최고의 명당 자리는 현관문을 등지고 섰을 때 왼쪽 구석입니다. 지금 바로 현관문 앞에 서서 등을 대고 왼쪽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풍수에서 청룡의 자리라고 부리는 곳입니다. 청룡은 예로부터 재물, 명예, 성공, 출세 등 모든 좋은 기운을 관장하는 신성한 용을 상징합니다. 마치 용이 여의주를 품고 지키듯이 청룡의 자리에 신발을 두면 외부에서 더러운 재물운이 흩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되며 그 집 가장의 사회적 성공과 명예를 드높이는 강력한 기운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오른쪽은 백호의 자리인데 백호의 기운은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로운 사람의 활동을 상징하는 신발을 두면 오히려 그 기운에 눌려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발은 무조건 왼쪽입니다. 둘째, 신발과 신발 사이에는 한 뼘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손바닥을 활짝 펼쳤을 때 너 약이 10cm 정도의 공간을 말합니다. 신발들을 너무 가깝게 다닥다닥 붙여놓으면 기운이 서로 엉켜 답답하게 막혀버리고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기운이 흩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숨을 쉬려면 적당한 공간이 필요하듯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뼘의 공간이 바로 보기 편안하게 머무르며 숨을 쉬는 자리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 좋은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하며 집안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 현관에 꺼내놓는 신발은 현재 계절에 심는 것으로 세례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현관은 언제나 깨끗하고 비어 있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발을 모두 신발장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신발만 꺼내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수가 바로 세켈레입니다. 풍수에서 숫자 3은 안정과 완성을 의미하는 길한 숫자입니다. 한 켤레는 외로워 보이고 두 켤레는 대립에 기운이 생길 수 있으나 세 켤레는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를 이루어 기운을 조화롭게 만듭니다. 가족 수가 많아도 각자 가장 자주 신는 신발 한 켤레씩만 꺼내놓는다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현관이 복잡하면 기운도 복잡해지고 사람의 마음도 산만해집니다. 단순함과 간결함 속에 진정한 복이 깃듭니다. 넷째, 신발은 크기 순서대로 작은 것을 앞에 두어야 합니다. 즉 아이 신발, 여성 신발, 남성 신발 순서로 배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배치입니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 점점 큰 나무로 자라나듯 작은 신발에서 큰 신발로 이어지는 모습은 그 가문이 대대로 번창하고 자손들이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는 길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큰 신발을 앞에 두면 마치 큰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형상과 같아 자녀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집안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장의 기운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흐릅니다.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고 나쁜 기운을 막는 비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금 공식 4가지를 실천하셨다면 이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쁜 기운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새 가지 강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신발장 안에 참수이나 굵은 소금을 놓아두십시오. 수천 예로부터 강력한 정화작용과 탈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수승 주변의 모든 나쁜 기운과 습한 기운,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는 천연, 공기정화기자 강력한 제습기입니다. 신발장 한쪽 구석에 검고 좋은 참, 서너 덩어리를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신발에 묻어온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굵은 소금을 작은 종지나 그릇에 담아두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한 것을 물리치고 애군을 쫓는 신성한 물질로 여겨져 왔습니다. 소금의 강력한 정화, 에너지가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써요.
것으로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행운을 부르는 식물이나 작은 풍수 소품을 함께 두십시오. 신발장이나 연간에 빈 공간에 작은 화분을 하나 놓아보세요. 특히 돈나무라고 불리는 금전수나 밤에도 산소를 내뿜어 공기를 정화하는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이 좋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이 뿜어내는 강력한 생명 에너지는 현관의 기운을 활기차게 만들고 신발에 스며든 죽은 기운이나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고물을 밀어내듯 식물의 생기가 현관 전체의 기운을 막고 건강하게 바꿔줍니다. 또한 손바닥 크기 정도의 작은 황금 뚜껑이나 코끼리상 혹은 맑은 수정구슬 같은 풍수 소품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황금 뚜껑이는 재물을 물어다주는 상징이며 수정은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정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 너무 크거나 과한 장식은 오히려 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니 작고 정갈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신발장과 현관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기운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맑은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맑은 날을 골라 한 달에 한 번 신발장문을 활짝 열고 현관문도 함께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선풍기를 이용해 신발장 안쪽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묵은 기운을 강제로 빼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다음에는 반드시 환기를 통해 습기와 함께 들어온 음습한 기운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목을 가다듬음 현관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은 단순히 신발장의 냄새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집안 전체의 기운을 새롭게 하고 복의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중요한 풍수 행위입니다. 이 7가지 황금 공식을 꾸준히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지평가는 마르지 않는 복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관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관의 신발 한 켤레가 한 집안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좌우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당장 현관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신발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놓여 있습니까? 오늘 밤 시작하십시오. 신발의 방향을 집안 쪽으로 돌리고 짝을 맞추어 나란히 정리하고 낡은 신발은 과감히 비워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 가정에 막혀있던 복의 물을 터주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복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 정된 공간에 찾아옵니다. 그 준비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니 작은 실천에서부터 모든 것이 현관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거대한 풍요와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부자려면 소주 한 병을 집안 이곳에 두세요. 쏟아지는 부잣집 풍수 비법, 단 한 병의 소주를 집안 이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터지고 대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좋은 기회는 번번이 나를 비겨간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이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집안에 흐르는 재물의 기운이 어딘가에 꽉 막혀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을 뚫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운이 문 앞까지 와도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흩어져 버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조상님들이 남몰래 실천해 왔고 현대의 부자들이 그 원리를 응용하여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강력한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소주 한 병을 이용에 막힌 돈의 길을 강력하게 뚫고 사람과 기회를 끌어당겨 재물복이 쏟아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소주가 강력한 재물론의 도구가 되는지, 그리고 그 소주 한 병을 집안 어디에 두어야 내 삶의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먼저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누르세요. 여러분의 금전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에는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에게로 직접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라고 써주세요. 제가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재물운이 오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정체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흩어집니다. 이 정체를 깨는 것이 재물운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집에만 들어오면
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각자 방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계약, 성사를 위해서인데도 마지막 순간에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잦지는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집안의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고여 썩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기운의 정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그처럼 기운이 고이면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운의 흐름까지 막아버립니다. 특히 돈의 기운, 즉 재물은 유동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정체된 공간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막힌 집에서는 돈이 들어와도 예상치 못한 곳으로 술 새어 나가고 아무리 아껴 써도 통장은 늘 비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아내 역시 부지런히 가게를 꾸려 나갔지만 몇 년째 빚이 줄지 않고 예상 지출만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겁고 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가 잘 들지 않는 복도 끝에 작은 창고는 수년간 쓰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차면 조차 열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곳이 집안 전체의 기운을 맡고 있는 혈맥이었습니다. 이처럼 집안의 한 구석에 죽은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나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라지 전체 재물 흐름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이런 공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운의 정체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막힌 혀를 강력하게 뚫어주고 신선한 기운이 다시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특별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소주 한 병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가장 강력하고 손쉬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곡물의 생명력이 응축되고 발효를 통해 변화와 확산의 힘을 품은 강력한 풍수 도구입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소주일까요? 그 비밀은 소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전통 방식의 소주는 쌀이나 보이, 고구마 같은 땅의 정수를 듬뿍 담은 곡물에서 시작됩니다. 이 곡물들이 무릎을 만나 발효되는 과정은 원래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거듭나는 강력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는 마치 씨앗이 콧방귀, 싹을 키우고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발효액을 끓여 정류하는 과정에서 가장 밝고 순수한 기운만이 응축되어 한 방울의 술로 태어납니다. 풍수에서 이 발효와 증류의 과정은 정체된 것을 깨고 가치를 증폭시켜 널리 퍼뜨리는 재물운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가만히 있던 곡물이 발효를 통해 수십 수백의 가치를 지닌 술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재능과 기회가 발효되어 큰 재물로 변화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주는 고유히 흐르며 공간을 안정시키는 물의 기운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주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확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뚜껑을 여는 순간 그 향이 방 안에 가득 퍼져나가듯 소주가 품은 기운은 주변의 에너지를 깨우고 사람과 기회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힘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고사를 지낼 때나 큰 계약을 앞두고 반드시 술을 올리고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술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기운을 연결하는 신성한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집안에 막힌 기운을 뚫고 흩어져 있는 재물운을 한데 모아좋은 기회가 사방에서 나에게로 오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물이 아닌 소주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귀의 서쪽 혹은 잘 쓰지 않는 공간의 입구에 소주를 두면 각각 결실을 증폭시키고 막힌 기운을 뚫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주의 확산하는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둔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을 잃고 가장 필요한 곳에 놓았을 때 소주 한 병은 100명의 귀인을 부른 것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 첫 번째 명당 자리는 바로 집안의 서쪽입니다. 풍수에서 서쪽은 하루 해가지고 그 결실을 맺는 방향이며 가을의 수확과 완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즉 노력의 결과를 거두고 재물을 쌓는 기운이 모이는 방향입니다. 이곳에 확산의 힘을 지닌 소주를 두면 이미 거둔 작은 성공이나 들어온 재물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발효하듯 스스로 부풀어 올라더 큰 성공과 재물로 정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단골 손님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라면 가게의 서쪽 구석에 소주 한 병을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탄골들이 새로운 손님을 물어오고 입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가게 전체의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로 약간의 수익을 보신 분이라면 집에 서쪽에 소주를 둠으로써 그 수익이 더 큰 수익을 낳는 종자돈의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소주는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선반이나 장식장 위에 깨끗하게 닦아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명당은 잘 쓰지 않는 방이나 창고의 입구 근처입니다. 집안에서 사람의 발길이 가장 뜸한 곳은 생기가 사라지고 기운이 죽어가는 공간입니다. 이런 죽은 기운은 집안 전체 에너지, 순환의 치명적인 장애물, 즉 혈전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좋은 기운을 만들어도 이 혈전 때문에 재물운이 온몸으로 퍼져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소주를 두어야 합니다. 소주의 강력한 발효와 확산의 기운은 죽어있던 공간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흔들어 깨우는 심장 충족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창고 입구 안쪽이나 문 옆에 소중한 병을 두면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기운의 파동이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면서 전체적인 돈의 흐름이 놀랍도록 부드러집니다. 실제로 몇 달째 해결되지 않던 매매, 계약으로 골치를 썩던 분이 제가 알려 드린 대로 집에서 가장 후미진 창고 입구에 소주를 둔 집을과 3주 만에 기적처럼 계약이 성사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막혀있던 혈이 뚫릴 때 운의 흐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서재나 작업실, 책상 모서리에 소주를 두면 멈춰있던 아이디어가 실행으로 옮겨지고 창의적인 생각이 돈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 미래를 향한 꿈이 인표되는 매우 신성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의 기운이 너무 고요하거나 정체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것이 현실의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져버리기 쉽습니다. 마치 기름진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려도 물과 햇볕이 없으면 싹을 키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때 소주에 확산하는 기운이 실행력에 불씨를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책상 모서리나 책재 한 편에 소주 한 병을 가만히 놓아두고 보십시오. 소주가 품고 있는 발효의 에너지는 생각에 머물러 있던 계획에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촉진하여 아이디어를 실제 계약과 돈으로 바꾸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특히 작가, 디자이너, 기행자, 유튜버, 프리랜서와 같이 자신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수익으로 직접 연결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 배치가 그 어떤 부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웹소설 작가 지망생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몇 년째 글을 쓰고 공모전에 도전했지만 번번번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거의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기가 무겁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책상 오른쪽 모서리, 즉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콧방귀 관장하는 자리에 소주 한 병을 둘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뒤 그는 몇 년간 그를 괴롭히던 슬럼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작품에 영감을 얻었고 그 작품이 대형 플랫폼과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그는 소주를 둔 뒤로
이상하게 글을 쓰는 것이 즐거워졌고 막혔던 이야기가 샘솟듯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주가 그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외부 세계와 연결되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상 위에도 혹시 먼지만 쌓여가는 계획서나 시작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지금 바로 그 옆에 소주 한 병을 놓아보십시오. 멈춰있던 당신의 위대한 계획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첫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소주를 잘못된 장소에 두면 좋은 기운을 확산시키는 대신 불운과 갈등을 정폭시키고 재물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소주의 힘이 강력한 만큼 그 힘을 담지 못하는 그릇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위치에 두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약도 오용하면 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소주를 두어 재물을 부르기 전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금기 구역을 먼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금기, 장소는 아이입니다. 간혹 아이의 학업분을 높여주고자 하는 마음에 아이방 책상에 소주를 두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거물입니다. 아이의 공간은 안정되고 차분한 기운 속에서 정서적, 신체적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소주는 기운이 매우 활발하고 때로는 불처럼 뜨겁게 끓어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은 아이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며 심할 경우 수면 리듬을 깨트려 성장에까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방에는 확산의 기운보다는 맑은 물 한 잔이나 작은 관엽식물처럼 정화와 안정의 기운을 지닌 것을 두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두 번째는 텔레비전, 컴퓨터, 오디오 등 각종 전자기기 바로 옆입니다. 전자. 기기는 현대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풍수적으로는 끊임없이 불규칙한 전자파와 인위적인 기운을 내뿜는 존재입니다. 서주의 순수하고 자연적인 발효의 기운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기운과 비섞이게 되면은 공간의 에너지는 매우 혼탁하고 불안정해집니다. 이는 마치 맑은 샘물에 흙탕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혼탁해진 기운은 재물운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기기 고장으로 인한 지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햇볕이 강하게 내릴 남향 창가입니다. 남쪽은 풍수에서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방향입니다. 이곳에 알코올 성분인 소주를 그것도 강한 직사 광선에 노출되게 두면은 소주가 품은 좋은 기운은 모두 증발하여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공간에 불필요한 화기와 조급함만 남기게 됩니다. 이는 재물을 태워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악의 장소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의 모든 나쁜 기운과 노폐물이 모여 빠져나가는 배출의 공간입니다. 이곳에 기회와 재물을 끌어당기는 소주를 둔다는 것은 애써 불러모은 복을 그대로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또한 화장실이 습하고 음한 기운은 소주의 맑은 에너지를 오염시켜 오히려 나쁜 기운을 집안에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네 곳 아이방 전자기 옆 남양창과 화장실은 반드시 피해 주십시오. 좋은 기운은 올바른 자리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소금으로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소주로 좋은 기운을 확산시키면은 깨끗한 터전 위에서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최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복음과 소주는 각자 다른 역할을 하지만이 둘이 함께할 때 풍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너지를 냅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소주는 좋은 기운과 기회를 널리 퍼뜨리는 확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밭을 가는 농부와 같습니다. 먼저 소금이 나서서 밭의 돌과 잡초를 골라내어 땅을 깨끗하고 비옥하게 만들면 정화, 그 뒤에 소주가 좋은 씨앗을 널리 뿌려 확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나쁜 기운이 가득한 곳에 아무리 좋은 기운을 불어넣으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그 공간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 부잣집이나
큰 상점의 대문 앞에는 늘 소금단지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과 애군을 소금이 먼저 걸러내고 맑고 좋은 기운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주를 함께 쓴다는 것은 그렇게 정화된 깨끗한 공간의 재물과 행운의 기운을 가만히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온 집안에 퍼뜨려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강력한 조합을 놓기 가장 좋은 자리는 현관에서 들어와 바로 마주 보이는 곳에 높은 선반입니다. 현관은 모든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집의 입과 같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정화와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집안 전체의 운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람 눈에 너무 띄지 않는 높은 곳에 작은 항아리나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고 그 옆에 소주 한 병을 나란히 두십시오. 들어오는 기운은 소금에 의해 맑게 걸러지고 소주에 의해 재물의 기운으로 정폭되어지 안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좋은 자리는 중요한 서류나 계약서, 통장 등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니 물건들은 그 자체로 강력한 에너지의 집합체입니다. 이 서류들이 보관된 책장이나 금고 옆에 작은 소금 그릇과 소주병을 함께 두면은 문서에 깃든 기운이 안정되고 그 문서와 관련된 일들이 순조롭게 흘려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중요한 사업, 제안서처럼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 서류 옆에 두면 계약, 성사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소금은 습기를 먹어보면 정화 능력이 떨어짐으로 묵록해지거나 색이 변하면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소주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3병으로 갈아주어 늘 신선한 기운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과 그릇은 항상 먼지 없이 깨끗하게 닦아 정갈함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정갈함은 모든 좋은 기운이 머무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음과 소주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공간의 기운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풍수 실천법입니다. 강사나 매매가 막혀 있다면 소주의 연결하고 확산하는 힘을 이용해 손님과 계약의 물길을 털 수 있습니다. 가게나 사무실처럼 돈의 흐름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공간에서는 기운의 작은 변화가 매출과 계약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즉시 나타납니다. 이런 곳에서는 소주의 힘을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손님 동선의 끝자리에 소주를 두는 방법입니다. 가게에 들어온 손님이 자연스럽게 걷다가 잠시 멈춰서는 곳 혹은 가장 안쪽에 위치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기운이 모이는 지점이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기운이 흩어지거나 정체되기 쉽습니다. 바로 이곳 손님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구석의 화분지나 장식장 아래에 소주 한 병을 몰래 넣어 두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모인 손님의 기운과 관심이 흩어지지 않고 가게 안에 머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둘러보는 상품이 많아지며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카페나 식당에서 유독 손님들이 앉기를 끌리는 죽은 자리가 있다면 그 테이블 근처에 소주를 두어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가 먼저 채워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상품, 진열대 근처에 두는 것입니다. 재고로 쌓여있는 상품들은 그 자체로 정체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 기운이 손님의 눈과 마음을 가려 상품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주는 이 묵직하고 정체된 기운을 깨뜨리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안 팔리는 상품들이 모여있는 진열대 뒤편이나 아래쪽에 소주를 두면 상품에 깃든 기운이 다시 활성화되어 손님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마치 먼지 쌓인 보석을 깨끗이 닦아 빛을 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계약 서류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큰 금액의 사업 계약처럼 성사 여부가 매우 중요한 서류가 있다면 최종 도장을 찍기 전날 밤 그 서류 옆에 소주 한 병을 함께 두십시오.
밤사이 소주의 강력한 연결과 확산의 기운이 서류에 스며들어 다음날 계약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모든 과정이 물흐르듯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많은 영업사원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좋은 결과를 위해 남몰래 사용하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주는 단순히 가게의 복을 부르는 물건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읽고 전략적으로 배치했을 때 매출과 계약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영업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주, 풍수를 실천한 뒤 나타나는 작은 징조들을 알아차리면 대운이 들어오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풍수 비방을 실천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마음에 눈을 갖는 것입니다. 기온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신호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면 대운의 물결을 타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긍정적인 징조는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녁 식사 시간에도 각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침묵이 흘렀던 가족들이 어느 날부턴가 서로의 하루를 묻고 함께 웃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혹은 몇 달간 왕래가 어떤 친척이나 친구에게서 반가운 연락이 오거나 예고 없이 손님이 찾아와 집안의 활기가 도는 일이 생깁니다. 집안 공기가 왠지 모르게 맑고 가벼워진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하게 느껴진다면 이것이 바로 소주가 퍼뜨린 연기의 기운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새로운 인맥과 기회 제한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는 수십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돌려야 겨우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먼저 전원에게 연락해와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우연히 참석한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전원의 사업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균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이 편안해지고 그 만남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는 경험이 잦아진다면 소주의 확산 기운이 여러분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징조는 오랫동안 묵혀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몇 달째 질끓던 소송에서 유리한 소식이 들려오거나 도무지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미수금이 갑자기 입금되기도 합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가족 간의 갈등이 의외의 계기로 풀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소주의 기운이 여러분의 삶에 꽉 막혀 있던 정체대를 무너뜨리고 금전과 관계의 흐름이 다시 원활하게 순환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지금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성공에 감사하고 그 기운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 작은 신물은 곧 거대한 강물이 되어 여러분을 대운의 바다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주 한 병이 가진 놀라운 힘과 그것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공간에 가장 절실한 그곳에 소주 한 병을 정성껏 놓아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운명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기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